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오늘 영상도 제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요 완벽한 공부법 요 책에 좋은 문구가 있어가지고 관련된 부분은 수험생분들과 좀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내용을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제가 메모장도 켜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감정과 학습 부분인데 우리는 공부를 이성의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다마지오의 연구에서 보았듯이 이성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다. 언제나 감정이 따라다닌다. 실제 뇌를 보면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와 인지적 학습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결국 공부는 감정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공부하시면서 이성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면도 공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은 대체로 보상을 통해 얻은 행복보다 손실을 통해 겪는 고통이 2에서 2.5배나 크다. 지금 시계가 저 시계는 지금 시계 잘못된 거고 지금 새벽 5시 36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도 많이 잠겨져 있고 크게 소리를 낼 수 없다는 점 약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위험도가 높은 카드들은 게임을 오래 하면 실제 손익 차이는 별로 크지 않지만 감정의 손익 차이는 상당한 마이너스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전적인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연구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은 감정은 의사결정 과제뿐만 아니라 수학 등의 일반 학습과 사회적 학습까지 다방면의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혹시 특정 단어를 외울 때 감정이입을 하면 더 잘 외워진다는 속설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속설이 아니라 사실이다. 연구에 따르면 기억을 할 때 감정의 자극을 받을수록 기억 유지력이 높다고 한다. 예를 들어 흥분한 상태의 기억이 그렇지 않은 상태의 기억보다 더 오래 간다는 것이다. 특정 정보에 감정을 입히면 그 기억은 망각의 공격을 잘 방어하는 듯하다. 감정과 학습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부를 할 때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이 책에서는 부정적인 감정과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이 공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좀 다뤄볼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대상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수행 능력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뇌는 공부보다 생존을 더 중요시한다. 만약 안 좋은 경험이나 스트레스 등을 받아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긴다면 망상 활성계는 생존에 관한 경고로 생각하고 그 어떤 정보보다 우선권을 준다. 동시에 수업을 듣거나 공부로 얻는 정보를 처리하는 뇌 부위는 활성화가 미비하지만 생존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 결국 부정적 감정은 학습에 말 그대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반면 긍정적 감정은 창의력, 사고력, 판단력
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제 오늘 다뤄볼 시험 불안 해소하기 글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이 부분과 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고요. 시험 보는 아침에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뭐 불안하다는 생각을 버려 라고 조언을 한다면 오히려 더 불안해할 가능성이 크다. 보통 수험생들에게 불안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더 불안해진다고 하네요. 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정신적 통제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정신적 통제는 역효과가 난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불안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거나 글을 쓰는 것이다. 이를 정서명명하기라고 한다. 잠시 적어볼게요.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불안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거나 글을 쓰는 것이다. 자, 좀만 더 읽어볼게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매튜 리버먼은 성인들에게 다양한 사진들을 보면서 그 사진과 가장 어울리는 감정 표현의 단어를 고르는 과제를 내주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앞에 있는 쥐 사진을 보면 겁먹은 같은 단어를 찾으면 됐다. 연구 결과 사진을 볼 때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게 된다면 사진을 볼 때의 부정적 감정이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실제 시험을 보기 전 시험에 대한 불안을 글로 서술한 고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둔 사실도 밝혀졌다. 정서 면명하기가 불안을 잠재우는 이유는 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정서를 면명할 때 뇌를 보면 이성을 주로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의 활동은 증가했지만 감정을 주로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은 감소한 것으로 나온다. 시험 불안이 엄습해 올 때 그것을 억지로 벗어나려 하기보다는 지금 느끼는 불안에 대해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글을 쓴다면 그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불안이 잔잔해짐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수험생들이 약간 좀 활용해 보시면 좀 어떨까 싶어요. 관련해서 제가 이따 좀 설명 드릴게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묘사할 때 다른 관점을 기술하면 불안 재건 효과는 배가 된다. 평소에 하면 공부 전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정적 감정이 들 때마다 그것을 긍정적인 단어로 재정의 생각하거나 그것을 글로 쓰게 한다면 평소 긍정적 에너지를 유지하는 좋은 전략이 된다. 또한 매일 감사 일기를 쓰거나 친한 친구들과 서로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다면 평소 긍정적 감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부 효율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해 볼게요. 정서 면명하기. 감사 일기를 쓸 수도 있고 친한 친구와 서로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지금 제가 읽어본 부분이 이제 수험생들이 수험 공부를 하면서 많이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정서 명명하기라고 해가지고 불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거나 글을 쓰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지금 감사 일기 이 부분은 요즘에 플래너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플래너 작성하시는 분들은 그날 그냥 짧게 메모를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소소하더라도 감사할 일. 평상시에 수험생활 하면서
오늘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면서 뭐 감사하는 일이나 그런 걸 짧게 적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수험생분들에게 좀 플래너를 적으라고 좀 많이 권유를 했었는데 지금은 인스타그램 봐도 그렇고 요즘에는 공부하는 습관 뭐 열품타 뭐 다양한 이렇게 어플도 많고 수험생들이 이제 플래너를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다 소소하게 매일 하루에 하나씩 자신에게 어떤 공부하면서 뭐 이렇게 좋은 일이나 뭐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간단하게 뭐 적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 두 번째, 뭐 친구들하고 서로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 부분은 물론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하느라고 뭐 친구들 안 만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대인 관계를 최소화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우울하면은 그것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저는 뭐 억지로 친구를 만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 저 이제 공부하는데 사람들하고 그냥 관계 끊고 공부만 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일단은 공부가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리고 공부에 집중하기 때문에 뭐 대인관계 같은 경우는 줄이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끊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친한 친구나 아니면 뭐 친한 친구가 없다 하더라도 뭐 소중한 가족이나 그런 분들에게 또는 뭐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대화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화를 하면서 뭐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하면서 너무 민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여기 적으신 것처럼 뭐 서로에 대한 뭐 장점 뭐 이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수험생활 하면서 뭐 느끼는 감정이나 뭐 그런 그냥 그런 거 같이 공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두 분류 친구로 나뉘세요. 첫 번째 친구분들은 수험 경험이 없으시거나 이 수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친구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야 공무원 어렵다는데 너 할 수 있겠어? 야, 남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안 좋은 얘기만 할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진짜 좋은 친구라고 하면은 아마 묵묵히 응원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친구가 공무원 합격한 학생이라면 안 좋게 말하기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취지로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상담을 해보면은 이제 친구분들 때문에 또는 주위 사람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수험생도 많이 계시는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는 막 그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들 합격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족 말고는 없다. 자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대인관계를 아예 끊는다기보다는 진짜 친한 친구랑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스트레스 약간 좀 풀라는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혼자서 막 어떤 뭐 스님이나 뭐, 뭐 종교인들이 막 수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도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근데 저는 요거와 관련해서 좀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불안에 대해서 자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불안한 이유는 결국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을 준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수험생분들이 왜 불안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사로서는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실력이 안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학습적인 면이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물론 뭐 뽑는 인원이나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이 시험이 워낙 어려워가지고 수험생들이 자연스럽게 뭐 걱정하는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건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요. 근데 그 성과가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야. 실력이 잘 향상되는 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가 늘 영상에서 말하지만 기본서를 빠르게 1회독 하고 나서 저는 기출을 최소 3회독까지 보라고 하잖아요. 그 취지가 뭐냐면요. 3회독 정도까지 빠르게 전략적으로 획독을 하고 우리가 복습을 하고 암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력이 향상되는 걸 보이세요. 누적 반복이 되면서 이해 암기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그때도 물론 많이 틀려요. 하지만 다른 점은 뭐냐면요. 이제는 이해가 돼. 이제는 가능성을 봐요. 뭐 영어를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영어 공부를 할 때 기초 수험생들이 영어를 가장 재밌어하는 때가 언제냐? 저는 강사로서 생각했을 때는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을 맞추는 거예요. 뭐 기초 어휘도 있고 기초 문법도 있고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구문 독해도 있죠. 뭐 지도 듣기,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구문 연습하는 거. 이게 되면은 이제 문장이 읽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각각 뭐 어법이나 구문들이 독해 지문을 읽을 때 적용이 됩니다. 아, 내가 배웠던 게 이렇게 이렇게 적용되구나. 그래서 이때 게임처럼 재밌어요. 왜? 내가 배웠던 어법과 구문이 지문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게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보통 기초 수험생들이 영어를 언제 재밌어 하냐면 독해 지문을 스스로 읽을 수 있을 때, 그래서 독해 교재를 하나 제대로 끝냈을 때, 그때 성취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감이라는 거는 이 작가님들이 말하신 것처럼 그냥 억지로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뭐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직접 적어보시기도 하고 또 주위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기도 하지만 저는 강사로서는 학습적으로는 다른 과목은 기출 3회도까지 버티셔야 한다. 기출 3회도 할 때까지 보통 수험생들이 불안하니까 계속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요. 좀만 안 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고민도 많이 하고, 좀만 안 되면 다시 기본서로 다시 돌아가려는 분도 계시고, 좀만 안 되면은 강의를 다시 들으려는 분도 계시고, 또 누군가는 뭐 이 교재가 좋다고 해서 다시 또 교재를 바꾸려고 하고요. 그러지 마시고 버티세요. 영어도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기반 연습이 탄탄해야 되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틀립니다. 틀린 건 당연해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쿨하게 인정하시고 버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아마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불안한 마음을 좀 더 줄일 수 있고요. 제가 말한 대로 만약 기출 사례도 이유가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가능성 보기 때문에 이제 많이 틀리더라도 이제 이해가 되네.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을 조금씩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불안한 마음을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유튜브에서 학교생들이 많이 추천하는 게 시험 합격을 위한 명상 같은 거, 긍정적인 에너지나 긍정적인 글이나 긍정적인 말이나 좋은 음악, 좋은 영상 이런 거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간단히 다뤄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뭐 좋은 방법 있으시면은 댓글에다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써님들 같이 한번 공유해 보죠. 자, 그러면 지금 오늘 화요일인데 다들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